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 앱 한번 열어보세요. 이자 내역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신 게 언제예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쌓아두고 계실 거예요. 어차피 얼마 안 되니까요. 근데요, 그 얼마 안 되는 이자가 사실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구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돈이 은행 지점 임대료로, 창구 직원 월급으로, TV 광고비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비용을 다 쓰고 나서 남은 찌꺼기만 이자로 돌려주는 거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그 구조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어요. 연 6%를 드리겠다고요. 처음 들으면 사기 같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기차로 자동차 산업을 뒤집고 민간 로켓으로 우주 산업을 뒤집은 일론 머스크예요. 오늘은 그가 무려 27년 동안 품어온 금융혁명 엑스머니의 진짜 구조를 파헤쳐 드릴게요. 이게 왜 가능한지, 내 돈은 안전한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끝까지 보시면 선택지가 보이실 거예요.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불편한 진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예금 이자 0.1%에서 많아야 1% 수준이죠. 100만 원을 1년 맡기면 이자가 딱 1,000원이에요.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 사이 물가는 매년 3%에서 4%씩 오르고 있어요. 숫자로 따지면요. 저축을 열심히 할수록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트레드밀 속도가 나보다 빠른 거예요.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냐고요? 아니에요. 이건 은행이 설계한 구조예요. 생각해보면요. 은행은 전국 구석구석에 지점을 유지해요. 그 임대료가 어마어마하죠. 창구마다 직원이 있고 그 인건비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다 TV 광고, 유튜브 광고, 버스 광고까지요. 이 모든 비용을 다 쓰고 나서 남은 걸 이자로 돌려주는 거예요. 마치 파이프로 물을 보내는데 파이프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여러분 수도꼭지에 도착할 때쯤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것처럼요. 더 솔직히 말하면요. 은행끼리는 굳이 금리를 올려줄 이유가 없었어요. 어차피 고객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요. 경쟁이 없으면 서비스가 나빠지는 건 어느 업계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해요. 1999년으로 가볼게요. 그 시절 인터넷으로 뭔가를 산다는 게 아직 낯설던 시대에 28살 젊은이 하나가 황당한 선언을 해요. 앞으로 은행은 전부 온라인으로 바뀐다. 내가 만들겠다. 그게 일론 머스크였고 그 회사 이름이 바로 X.com이었어요. 근데 이 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X.com은 다른 회사와 합병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페이팔의 전신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머스크는 본인이 세운 회사에서 CEO 자리를 박탈당하고 쫓겨나요. 본인이 창업한 회사에서 본인이 밀려난 거예요. 이게요, 단순한 실패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이 장면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씨앗이거든요. 2022년 머스크가 트위터를 44조 원에 인수했을 때 다들 고개를 갸웃했어요. 적자투성이 소셜미디어를 왜 저 돈을 주고 사나 했는데요. 인수하자마자 회사 이름을 다시 X로 바꾼 거 보셨죠? 이게 향수나 고집이 아니에요. 27년 전 빼앗긴 꿈을 되찾기 위한 치밀한 설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번엔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훨씬 크고 단단하게 짓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엑스머니가 도대체 어떤 구조로 연 6%를 줄 수 있는 건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파이프 비유 기억하세요. 은행은 파이프 곳곳에 구멍이 뚫려서 이자가 새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엑스머니는 그 구멍을 막은 거예요. 앱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하니까 지점도 없고 창구 직원도 없고 TV 광고도 안 해요. 절약된 비용을 고스란히 고객 이자로 돌려주는 거죠. 구조를 알고 나면 6%가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숫자처럼 느껴져요. 근데요, 여기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앱이 망하면 내 돈은요? 이게 사실 엑스머니의 가장 영리한 포인트예요. 엑스머니는 핀테크 앱이지만 고객 예치금을 크로스리버뱅크라는 정식 은행에 보관해요. 그리고 이 은행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에 가입되어 있어서 1인당 최대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3천만 원까지 정부가 직접 보호해줘요. 엑스머니 자체가
내일 당장 망해도 여러분 돈은 정부가 지켜주는 구조예요. 이건 기존 시중은행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안전망이에요. 거기다 비자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메탈 소재의 엑스머니 직불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 카드라는 게 단순히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애플카드가 메탈로 나왔을 때 젊은 세대 반응 기억하세요? 지갑에서 꺼낼 때 나는 그 묵직한 느낌 하나로 브랜드 충성도가 확 올라갔거든요. 작은 것 같아도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잘 건드리는 전략이에요. 이게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꽤 강력한 서비스예요. 근데 진짜 결정적인 무기는 따로 있어요. 바로 6억 명이에요. X 플랫폼은 이미 전 세계 6억 명이 매달 쓰는 플랫폼이에요. 새로운 금융 앱을 만들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아무도 안 쓰면 의미가 없거든요. 카카오페이가 왜 이렇게 빨리 퍼졌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출발했으니까 따로 홍보 안 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게 된 거잖아요. 엑스머니도 똑같은 구조예요. 피드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크리에이터한테 바로 팁을 보내고 친구랑 밥값을 나누고 투자까지 한 앱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소셜미디어를 보는 행위 자체가 금융활동과 연결되는 거죠. 이걸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에브리싱 앱,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앱이라고 불러요. 중국의 위챗이라는 앱 들어보셨죠? 메시지, 결제, 쇼핑, 송금,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하나의 앱에서 다 해결해요. 중국 사람들은 지갑을 안 들고 다녀도 될 정도예요. 머스크는 그 모델을 전 세계 무대로 구현하려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6억 명이 쓰고 있는 플랫폼 위에서요. 정리하면요. 연 6% 금리, FDIC, 예금자 보호, 비자 메탈 카드, 그리고 6억 명의 사용자 기반, 이 네 가지가 엑스머니의 핵심 무기예요. 하나하나는 이미 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의 앱에 다 담았다는 게 진짜 파격인 거예요. 자, 이쯤에서 다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머스크 하면 도지코인이잖아요. 그가 한마디 하면 코인 시장이 들썩이고 테슬라는 한때 비트코인 결제를 받기도 했잖아요. 근데 엑스머니 베타 버전에는 코인이 없어요. 왜일까요? 이게요, 저는 이걸 실수나 포기가 아니라 굉장히 영리한 수순으로 읽어요. 집을 지을 때 벽지랑 조명부터 고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둥 세우고 바닥 깔고 배관 다 끝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지금 머스크가 하는 게 딱 그거예요. 머스크는 과거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굉장히 험한 싸움을 했어요. 도지코인 관련 발언 하나에 주가가 들썩이고 소송이 붙고 규제 당국 눈치를 엄청 봐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확실히 배웠을 거예요. 규제와 싸우면서 동시에 사업을 키우는 건 너무 소모적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번엔 순서를 바꾼 거예요. 먼저 미국 40개 이상의 주에서 정식 금융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FDIC 보호 구조를 완성하고 비자 같은 메이저 파트너와 손잡아서 합법적인 틀을 완벽하게 갖춰놓는 거예요. 그 위에 나중에 코인을 얻는 거죠.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이미 다 갖춰진 플랫폼에 트집 잡기가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선기초공사, 후 인테리어, 굉장히 치밀한 수순이에요. 그렇다면 리스크는 없을까요? 솔직히 있어요. 그것도 꽤 크게요. 여기서 눈 감으면 안 돼요. 가장 먼저 꼽히는 건 머스크 리스크예요. 엑스머니의 모든 신뢰가 머스크 한 사람에게 쏠려 있다는 게 구조적 약점이에요. 은행 서비스는 그 어떤 것보다 신뢰가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신뢰의 기반이 되는 사람이 X에 글 하나 올렸다가 광고주가 대거 이탈하고 주가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머스크 개인의 돌발 행동이 서비스 전체의 신뢰도를 흔들 수 있다는 건 투자자든 사용자든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글로벌 확장 문제예요. FDIC 보호는 미국 내 사용자에게만 해당돼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사용자들은 이 안전망 밖에 있고 나라마다 금융 규제가 달라서 글로벌 확장이 예상보다 훨씬 느려질 수 있어요. 머스크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각국 정부의 규제벽은 또 다른 싸움이에요. 세 번째는 기존 금융권의 반발이에요. 은행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오프라인 인프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 비용 없이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쟁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이미 은행 업계는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고금리를 제공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로비와 규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요. 기득권의 저항은 언제나 예상보다 거세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싶어요. 이 리스크들이 다 현실화된다고 해도 여러분한테는 나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엑스머니가 이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어요. 연 6%를 들이미는 경쟁자가 나타나면 기존 은행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금리를 올리고 수수료를 낮춰야 고객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경쟁이 붙으면 혜택은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와요. 엑스머니가 살아남든 아니든 이미 판을 뒤흔드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통장 이자가 0.1%인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지점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를 여러분 이제서 빼가는 구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경쟁이 없으니까 굳이 바꿀 이유도 없었던 거고요. 엑스머니는 그 구조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서비스예요. 27년 전 빼앗긴 꿈을 되찾으려는 머스크의 두 번째 시도이기도 하고요. 연 6% 금리, FDIC, 예금자 보호, 비자 메탈 카드, 6억 명의 플랫폼. 이 네 가지 무기를 들고 4월 얼리 액세스를 앞두고 있어요.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머스크 개인에 대한 의존도, 글로벌 규제 장벽, 기존 금융권의 반발, 이 세 가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예요. 섣불리 무조건 된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안 된다고 외면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이거예요.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선택지를 갖게 돼요. 금융시장은 항상 거대하고 절대 안 바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역사를 보면 그게 가장 빠르게 바뀌는 분야 중 하나였어요. 인터넷 뱅킹이 처음 나왔을 때도, 카카오페이가 나왔을 때도 은행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변화는 항상 소수가 먼저 알아채고 다수가 뒤늦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왔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소수 쪽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두 가지만 지켜보세요. 4월 얼리 액세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리고 가상자산 통합 발표 시점. 이 두 가지가 엑스머니의 성패를 가름할 첫 번째 분기점이 될 거예요. 저도 계속 추적해서 업데이트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